2024년에 구매한 다이어리가 첫 플래너였어요. 이게 재질이 디자인이 괜찮다 싶으면 뭔가 내지 구성이 조금 마음에 안 들고 프리노트가 같이 있어요. 이 펜을 만나고 나서는 진짜 자신있게 24시간을 온전히 제가 관리해야 되는 그런 이 데일리 플래너를 구매를 했었어요. 이게 제가 만든 주간 템플릿인데요. 작성을 하면 이렇게 이런 점점점은 제가 이동하는 시간 쿠팡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이게 너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기분 좋은 날 썼던 일기만 쭉 이렇게 뭔가 볼 수도 있고 발견한 친구인데 매일매일 하나씩 질문을 던져줍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2023년이 한 달이 채 안 남은 것 같아요. 매년 느끼는 거지만 시간이 정말 체감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저의 소중한 시간을 잘 활용하고자 저는 플래너를 쓰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계획이 취미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월만 되면 다이어리를 구매를 하고는 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매번 초반에만 의욕이 막 이렇게 가득해가지고 막 열심히 쓰다가 그 의욕이 또 오래가지 못하고 길게 가야 한 3달? 3달 정도 일기를 열심히 썼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못 가면 12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1월이 되기 전에 질려버렸던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다이어리의 용도를 플래너로 구분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글에 대한 좀 부담감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다이어리를 조금 더 잘 쓰게 되고 조금 흥미를 붙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24년에 구매한 다이어리가 이 아르디움의 2024년 플래너입니다. 어렸을 때는 디자인 예쁜 것만 좀 보고 막 구매를 하고는 했었는데요. 그런 디자인들은 보통 이런 내구성이 좋지가 않던가 조금 쉽게 질려버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4달 정도 지나면 다른 거가 막 예뻐 보이고 막 사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2022년도에 이 아르디움의 플래너를 구매를 했는데 1년을 정말 잘 썼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첫 플래너였어요. 이 플래너를 정말 잘 사용을 하고 나서 그래서 올해 2023년도에는 제가 이 그랑핸드의 이 플래너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게 재질이 이 표지가 좀 뭔가 도화지 재질에다가 이 엮임 방식도 감성은 있지만 내구성이 되게 약한 그런 플래너였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이 자주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여기가 진짜 찢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PVC 커버도 연초에 시작할 때 사이즈에 맞는 거를 찾아가지고 구매를 해서 사용한 건데도 막 찢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내지 구성도 나한테 맞는 내지 구성이 뭔지를 몰랐었는데 이 다이어리를 쓰다 보니까 되게 불편하다라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르디움의 이 구성이 되게 괜찮구나, 나한테 되게 잘 맞았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얘 때문에 한 11월 달부터 더 빨리, 저번보다 더 빨리 다음 다이어리를 찾아다녔는데 디자인이 괜찮다 싶으면 뭔가 내지 구성이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내지 구성이 좀 괜찮다 하면은 커버가 마음에 안 들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르디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색깔도 이쁘고 사이즈도 진짜 괜찮고 아르디움에 뭐가 그렇게 좋았냐면 그 먼슬리와 위클리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2월 먼슬리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이 2월에 위클리가 이렇게 바로 나오는 그런 구성이 되게 좋은데 얘가 딱 그런 형태고 그리고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구성이 이 위클리 옆쪽에 프리노트가 같이 있어요. 이 구성이 진짜 편해요. 이게 만약에 오늘 뭐 장봐, 그럼 뭘 장봐야 될지를 생각을 해놔야 되잖아요. 계획을 짜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오른쪽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때 이번 주 메모 하기에도 좋고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편안함을 주는 생각보다 되게 편리한 구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이 정말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케이스도 내가 초록색이랑 빨강색을 사용을 한 건데 검은색이랑 라벤더 색깔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빨강이랑 초록색이랑 질감이 같고 라벤더 컬러랑 차콜 컬러가 이 재질감이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재질감이 조금 더 좋아서 올해는 레드로 구매를 한 거였는데 이 뜻하지 않는 이 촉감도 괜찮고 이 적당한 사이즈에 이게 뭔가 적당히 깔끔한 각을 가졌고 이 밴드로 딱 이렇게 잡아줘서 진짜 심플한데 깔끔한 그런 제 기준에 좀 완벽했던 플래너였지 않나. 그래서 저는 올해도 이 플래너를 잘 사용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플래너를 얘기하면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는데요. 이게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지워지는 볼펜인데요. 파일로트라는 일본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잘 써지고 깔끔하게 지워져요. 저는 그게 볼펜으로 해서 막 만약에 약속이 취소돼서 찍찍 긋고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제가 2022년에 사용할 때는 연필로 작성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볼펜으로 다시 픽스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 펜을 만나고 나서는 진짜 자신 있게 그냥 바로 여기다가 쓰고 일정을 좀 이렇게 자유롭게 지웠다 썼다 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항상 플래너와 함께 들고 다니는 펜인데요. 정말 잘 써서 리필도 한 4번 정도 갈아서 사용하고 이 뒤에가 이렇게 좀 까맣잖아요. 많이 사용해서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그만큼 많이 사용했던 그런 펜이라서 정말 좋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추천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간 플래너인데요. 제가 올해 퇴사를 하고 나서 24시간을 온전히 제가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 느낌이 들어서 시간을 좀 잘 관리를 해보고자 제가 올해 이 데일리 플래너를 구매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 권으로 시간 관리를 했었는데요. 여기서부터 가볍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쭉 사용을 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백지 보이세요? 이게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이 주간 플래너는 시간 단위로 이런 계획을 짜고 기록하는 그런 용도로서 사용을 한다면 이 플래너는 전체적인 그냥 스케줄에 관한 이런 플래너여서 이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이 두 가지가 연동이 안 되는 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플래너를 이제 아이패드로 사용을 하려고 이런 다이어리들이 이 제품으로 매년 이렇게 몇 권씩을 이렇게 다 모으려고 생각해보니까 이건 버릴 수도 없고 짐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데일리 플래너는 굿노트로 사용을 하려고 데일리 플래너 양식을 받아가지고 제가 사용을 해서 했었는데 약간의 또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제가 좀 편리하게 써보고자 제가 양식을 따로 만들었는데요. 어떤 점이 불편했냐면 데일리 플래너랑 연동이 안 돼서 불편함을 겪었어서 이 연동을 해야 되는데 이 하루 계획을 짜는데 이 플래너에 있는 이 계획이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 먼슬리에 있는 내용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고 기간을 좀 이렇게 체크를 하고 싶은데 기간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없었어요. 이게 제가 만든 주간 템플릿인데요. 제 템플릿의 특징은 3가지예요. 첫 번째는 기간을 표시할 수 있는 칸이 있다는 점과 두 번째는 계획과 기록을 지우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칸이 2개로 나눠진 점, 세 번째는 30분 단위의 시간 구성과 가로형이라는 점이에요. 제가 임의로 예시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기한 것들이 제가 그 먼슬리 플래너에 적어놨던 일정들을 적어 놓은 거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번 주에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이 투두리스트에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토대로 계획을 짜는 편인데 저는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편집으로 예를 들면 오늘 영상 촬영을 시작을 해서 내일 컷 편집을 하고 자막을 해서 29일에 업로드를 해야겠다라는 이런 이 기간적인 계획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기간별로 투두리스트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 그런 것들이 한눈에 보여서 저는 주간 플래너를 선호하는 것이고 요새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콕 찍고 운동하기
작성을 하면 이렇게 폰트로 작성이 됩니다. 이제 나중에 했을 때 체크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헤비 트래커는 형광펜 이 5mm, 두께 5mm로 그냥 콕콕 찍을 수 있는 사이즈예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타임 트래커를 보시면 이쪽에가 계획하는 곳, 이쪽이 기록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쪽을 회색으로 채운 이유는 제가 계획을 안 하더라도 그럴 때가 종종 있었어서 좀 이 칸이 하얀색이면 너무 비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구분을 주는 역할도 하고 비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을 주려고 이렇게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점심이랑 저녁은 너무 이게 다 일자로 쭉쭉쭉 나열을 하면 시각적으로 조금 구분이 잘 안 돼 보여요. 그래서 점심과 저녁 이런 식사 시간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한번 화살표를 끊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이게 오후의 일정들이었구나 뭐 이런 것들이 구분이 좀 잘 되는 편이라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메모란 보시면 제가 이렇게 칠해놓은 컬러의 뜻을 적어 놓은 건데요. 이렇게 한 줄을 체크를 다 했을 때 제가 이번 주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평가를 하는 시간인데요. 이 형광펜 제일 크게 두고 이 색깔로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일 1시간. 이런 시간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서 한 주간 내가 어떤 시간들을 어느 비중으로 보냈는지, 흘려보낸 시간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조금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점점점은 제가 이동하는 시간 적어 놓은 거고, 그리고 이 노트 칸에는 다른 거 적으셔도 되는데 이 하루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의 내 기분을 그냥 텍스트로 찍으셔서 여기서 고르고, 이거는 이거 사이즈는 40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간이 끝나면 한 주를 정리하는 그런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이번 달에 이런 정리를 해보고 이번 달에 나에게 있었던 이벤트라든지 어떤 일이 일어났었다를 적고,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들, 다음 달을 위한 그런 다짐을 하는 그런 페이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이 달력이 있는데요. 이 달력은 그냥 달력으로 두셔도 되고, 저는 이 앞쪽에 이런 이모티콘들 작성해 놓았던 것들을 복사를 해서 이렇게 갖고 와갖고 이런 식으로 쭉 채워갖고, 그래서 한 달을 좀 되돌아볼 수 있는 페이지가 됐으면 좋겠어서 구성을 해서 만들었는데요. 혹시나, 정말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까봐 그 블로그에 올려놨는데요. 제가 쓰려고 만들었기도 했고 처음 만들었다 보니까 조금 미숙한 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점 조금 감안해 주셔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날 저녁에 짜놓은 거를 아이패드를 매일매일 또 들고 다니지 않는데 이게 또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기억이 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핸드폰하고 굿노트를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거의 약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게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했는지 그게 저녁에 하려고 하면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핸드폰으로 필기를 하기가 진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폰 타치펜이죠. 쿠팡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이걸로 시간 정도? 간단한 체크 정도 하기에는 되게 괜찮은 아이템이어가지고 오늘 보낸 시간들을 체크할 때는 하려고 구매를 했어요. 전날 밤에 아이패드로
계획을 세우고 쭉 들고 다니면서 시간을 확인하는 그렇게 시간 관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너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냥 기간 체크하면서 사용하는 것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알려드려요. 그리고 다음은 일기인데요. 저는 굿노트로 일기를 쓰려고 했었는데 글씨를 예쁘게 쓰는 거에 대한 조금 부담감이 또 와가지고 또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다꾸를 좀 포기하고 저 타이핑 치는 거는 또 좋아해가지고 타이핑으로 일기를 조금 쓰고 있어요. 그 노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어플에서 테크몽님의 영상을 보고 일기를 쓰면 되게 괜찮겠다 싶어서 일기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정말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기분 좋음 이렇게 체크해놓고 일기를 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기분 좋은 날 썼던 일기만 쭉 이렇게 뭔가 볼 수도 있고 기분이 안 좋았어. 그 기분 안 좋음의 카테고리끼리만 쭉 모아볼 수도 있고 진짜 좋은 것 같은 거예요. 뭔가 특별하게 체크해두고 싶은 날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속성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렇게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진 같은 것도 톡톡톡 올리기 좋고 꾸미지 않아도 되고 되게 편리한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나를 하루하루 기록해 나가다 보면은 제 자신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노션으로 일기 쓰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산 게 있는데요. 이게 Q&A 데이. 이거 기록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서점 구경하다가 발견한 친구인데 3년 후의 나에게 3년치의 다이어리예요. 사이즈도 딱 이거랑 똑같아요. 대신 두꺼운데 매일매일 하나씩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3년을 작성을 하는 그런 책인데요. 되게 가벼운 질문부터 조금 깊은 질문까지 이렇게 되게 다양한 질문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하루 가장 감사했던 일은? 너만의 징크스가 있다면 소개해줄래?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뭐야? 최근에 성취감을 느낀 것은 어떤 때였어? 이런 질문들을 던져줍니다. 3년에 걸쳐서 같은 질문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나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런 것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책이 질문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생각하면 좋은 것들, 나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좀 던져주는 책인 것 같아서 저는 이거를 작성을 해보려고 해요. 시리즈가 짱구도 있고 토이스토리도 있고 어린 왕자 이런 것도 있고 저는 그 넷플릭스의 빨간머리엔 시리즈를 너무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빨간머리엔으로 골라봤어요. 그래서 전 정리를 해보자면 2024년에는 들고 다니면서 쓰는 그런 스케줄 관리는 이 아르디움의 플래너를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고 하루의 시간 단위의 계획은 굿노트에서 계획을 세우고 핸드폰으로 연동을 해서 체크해서 기록을 하는 그런 역할로 사용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일기는 노션으로 타이핑을 통해서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저의 앞으로 2024년에 계획을 세울 계획을 세울 계획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매년 되게 기록 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블랙저널 이렇게 해가지고 방법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저는 너무 뭔가 거창한 방법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오래 못 가는 성향이 있어서 가볍게 꾸준히 기록해볼 수 있는 저만의 그런 기록 방법들을 좀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록을 하시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는지 내년을 조금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십시오.